은행들이 영업이익의 10%를 서민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11월께 햇살론과 같은 서민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은행들이 작년보다 예대금리 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금리 하락기 때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면서 예대 마진을 챙긴 것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우리 경제가 내년에 5%의 성장률을 무난히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분속 시한을 폐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피가 1872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였죠. 장중 최고치는 1873이었는데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섰는데 이 개인이 갑자기 매도 물량을 확 늘리면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9월의 그 마지막 장이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8월 경제지표의 부진과 그리고 유럽발 악재 속에서 장중에는 약보합권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9월 마무리를 깨끗하게 했는데요. 오늘 마감은 6포인트 오르면서 187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연중 최고점을 다시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1870선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과 기관의 매물에 부담을 느끼면서 장중에는 1861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들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확대됐습니다. 다시 한번 1870선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넘는 물량 매수해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2,6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투신권에서 매물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2,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요. 개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1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까지 엿새째 연속으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르면서 492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1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은 491선과 492선 사이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어제장에서 바짝 다가섰던 120일 이동평균선, 오늘장은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꾸준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6% 상승한 49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 상태고요. 반면에 어제장 이끌어줬었던 기관은 오늘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외국인이 171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서 장 마감 들어서 다시 매수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기관이 89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만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개인이 200억 원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내린 1,140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출발도 이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1,140원대 출발한 이후에 1,140원대 초반에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달러와 약세 기조는 이어졌지만 유럽발 악재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약보합권 제한되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0.1% 내리면서 1,140원 지지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포스코 장중에 보합권에서 혼돈 흐름 보이다가 강보합권 빨간불 키며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주가 반등하면서 현대차 오늘 0.6%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함께 1.3% 올랐습니다. LG화학도 장중에는 약세 보여주다가 장 마감 들어서 강보합권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주주가 오르는 가운데 KB금융은 아직까지 약세권 걷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 내렸습니다. 어제장 올랐었던 LG가 오늘 2% 조정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3.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서울반도체 오늘장 2.6%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LED주인 포스코 ICT 서울반도체와는 다르게 강보합권을 유지했고요. CJ홈쇼핑 오늘 재상장했는데요. 장중에는 26만 원까지 올랐지만 그보다 조금 내려온 24만 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서가 오늘장까지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오늘까지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다음이 2% 올랐습니다. 태용은 풍력주강세 오늘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네오위즈게임즈 1.6%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자동차주들은 반등했습니다.
현대차가 0.6% 올랐습니다. 기아차도 반등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강하게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상신 브레이크가 4% 올랐고요. SL이 5%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풍력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주 기대감에 풍력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태용이 4.7% 올랐고요. 현진 소재가 3% 올랐습니다. 영유한 BM도 2%대로 상승하면서 풍력주들이 오늘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희귀 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서 희토류 자원 확보 갈등에 희귀 금속주들이 오늘장에서 관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인이 9.6% 급등했습니다. 한진 PNC와 유니온, 대원화성, 폴리비전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 가까이 급등하면서 희귀 금속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TX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유럽이 싱가포르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그룹주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STX가 4% 올랐고요. STX 조선해양이 8%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TX 메탈도 2.4% 오르면서 STX 그룹주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9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1873포인트라는 장중 연고점을 새로 썼고요.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는 7% 상승했습니다. 10월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라스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872, 또 연중 최고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요. 10월을 준비해야 될 텐데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 사실 그 하루 내내 그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 끝물에 그 대기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벨기에와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뭐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긴축 항의 소식이라든지 미 하원에서 위안화 그 압박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의 추가 부동산 긴축 정책 발표 소식에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유로존의 시위 사태는 결국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정부의 그 정책 기조를 이끌어가는데 부담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 하원의 그 위안화 압박 법안의 경우 그 이미 그 연내 그 상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통과하지 않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최근에 위안화가 굉장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영향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 부동산 정책 긴축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러한 면들이 장 후반 대기 매수를 급격히 유입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내적으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그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전기 전자를 순매수하면서 그동안 지수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켰던 업종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고요. 아울러서 그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기관이나 개인 쪽은 현 지수대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상당히 밝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환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지속적으로 뭐 물량을 공급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시장을 견인하면서 매수할 정도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에 역시 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특징을 보면은 위안화의 절상과 함께 그 특히 최근 같은 경우 이제 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방어까지도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아시아 통화를 굉장히 그 강세로 만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면들은 추가적으로 원화나 뭐 태국의 바트화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전반적인 그 통화의 강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암만해도 통화적 강세를 예상하고 과감하게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면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 현물 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를 살펴보니까 상품 시장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동성 또한 풍부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증시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이요. 최근 같은 경우 사실상 그 어느 정도 유동성 효과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좀 제기가 되면서 그 효과는 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크로 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 부분 좀 낮아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부분을 보였었고요.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이틀 전, 그러니까 이틀 전 3일 전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 많이 둔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지 여부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 눈높이보다 상회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표가 개선되는 측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 지표 개선이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시카고의 PMI 지수라든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경기 전반적인 부분을 선행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10월 전망을 들으면서는 전강 후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다음 달 전망을 또 해보기 전에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또 짜봐야 되겠죠. 이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진 게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우상향 기조 자체는 굉장히 유효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지속될 것이고요. 선진국들, 특히 이제 금융선진국들 위주로 해서 양적 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상승 기조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시장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최근 시장을 이끌던 어느 정도 그 낮아졌던 매크로 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정상화되는 부분을 보였었기 때문에 속도는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암만 해도 매도보다는 매수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매수를 할 때 추경 매수보다는 이제는 조정 시 매수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책임연구원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들이 영업이익의 10%를 서민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11월께 햇살론과 같은 서민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서민 금융상품으로서 사실상 취급이 중단된 희망 홀씨 대출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민 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또 은행들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매년 목표액을 정해서 서민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이 내놓을 서민 대출 상품은 신용등급 4에서 6등급인 저소득층에 국한해 지원되고 금리는 햇살론의 평균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은행들이 작년보다 예대금리 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금리 하락기 때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면서 예대마진을 챙긴 것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 중 한국시티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4곳의 예대금리 차는 4%를 웃돌았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커질수록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대금리 차가 3%대인 은행은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이며 나머지는 2%대였습니다. 이 중 외환은행은 지난해 3.17%보다 0.59%포인트나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0.50%포인트와 0.48%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내년에 5% 성장률을 무난히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더블딥 우려보다는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며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5.8%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낮지만 5% 정도는 무난히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환율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입 확대, 유럽 재정위기 변수 등 대외 리스크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존속 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연말까지 한시법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금융기관의 의견 수렴 등으로 제출 시한이 늦어지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위는 채권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대우증권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는 인도네시아 셀렉트 증권자 투자 신탁을 내일부터 판매합니다. 대우증권은 이 상품에 10억 원을 투자해 1호로 가입할 예정이며 내년 8월까지 발생하는 투자 수익금 전액과 올 연말까지 펀드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고객을 위해 매매형 예탁증권 담보대출 상품을 내일 출시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연 5%이며 대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교보증권은 10월부터 3개월간 거래 실적에 따라 지중해 크루즈 여행 상품과 미국 선진 금융시장 연수, 휴대전화 등을 증정하는 FX 마진 환상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금융 선물에 투자하는 삼성 코덱스 골드 선물 상장기술 펀드를 내일 상장합니다. 이 상품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비해 환해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이 0.3% 오르면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1872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발달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강 후약 장세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일단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상품 가격도 견조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는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흐름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낙폭이 좀 큽니다.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마감이 됐는데 닌텐도의 순이익 전망을 하향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지면서 점차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점도 일본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 양상인데요. 1.5% 급등하면서 현재는 2652선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의 9월 구매 관리 지수가 50.9를 기록했고 전월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단 악재로 작용했던 게 부동산 관련입니다. 이 부동산 규제가 제한적인 영향력을 보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관련주들이 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